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10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0원 하락해서 7.3% 하락했고요. 12,6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을 하였고요. 12,0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 라인을 잡지 못하고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쯤 되면 이제 바닥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큰 하락을 지금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으로 증시 움직임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좋지 않은 시장 덕분에 옵션 청산에 있어서 충분히 오늘은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 모두 지금 7%대, 6%대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요. 증시조차도 지금 코스피 2%,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바닥 라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바닥 라인까지 지금 접근을 했고요. 2150포인트 근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지금 저점 라인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1200포인트가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장사가 없는 종목이죠. 네.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크게 세력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서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빠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전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매도를 진행하였고요. 이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코스피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수는 방어를 하지 않은 채로 저점 매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650포인트가 도달하면서 바닥 라인이 한 번 더 뚫렸습니다. 그래서 106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50까지 거의 40%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수가 40%를 떨어지니 네, 증시 자체, 그죠? 종목 전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바닥 라인 근처이긴 하지만 지금 줄곧 매일매일 떨어지는 지수에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는 8.1%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또 나오거나 아니면 부합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제 증시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야지 아무래도 시장에 좋은 신호가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또다시 크게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나스닥도 16,000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10,00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때까지 큰 추세를 보았을 때는 나스닥은 네, 60 월봉선은 지키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그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잡힌다면 이제 여기서 아주 강하게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대비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점이 왔기 때문에 그 하락, 그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우려를 하기보다는 좀 더 반등에 힘을 싣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반등이 지금 쉽게는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증시 전체에서 분명히 큰 하락 이후에는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망할 것 같이 코스피 전체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가 이제 완전히 망할 것 같이 떨어지던 그 구간에서도 빠르게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락 지점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죠? 이전부터 사실 분할 매수를 우리는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좀 이제 답답한 심정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런 증시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베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이대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것이고요. 그런 베스트 포인트에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함에 있어서 네, 그런 이제 큰 흐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 투자에 있어서 리밸런싱을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돈만 잃고 이제 주식 시장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어설프게 들어가서 네, 또 다시 빠르게 이제 손실을 보고 빠져나온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기준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계속해서 우려해서 여러분들께 좀 무게 중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월봉이 지금 무자비하게 떨어져서 좀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하락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죠?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정도면 이제 CPI 지수가 어떤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기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CPI 지수를 주목하자라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적은 조치를 취하는 대가가 너무 많은 조치를 취하는 대가보다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미국 쪽 그 은행에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좀 과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부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분명히 이제 물가도 지금 잡히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경우에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좀 아주 빠르게 경기 침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CPI가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스텝도 미국 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올릴 수 있다. 요런 예상치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좀 금리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 요런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에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수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 50% 정도 지금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일단은 네, 좀 안정화될 때까지 그죠? 증시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보고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상 뭐 저런 CPI 지수 때문에 경계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졌다, 뭐 2%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그런 하락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크게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바닥 없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우려가 되지만 그 CPI 지수에 따라서 그 향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라든지 그럼 유럽 증시는 좀 경계를 하면서도 일단은 약상승으로 지금 선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지 일단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는 143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환율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 좋지 않습니다. 네.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솟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죠. 근데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치솟았던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시장은 계속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분명히 중재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정부에 대한 대응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제 준비가 되었느냐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서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좀 암울해하기보다는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 실리만 따진다면 사실 지수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의 경험상으로 저의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 최저점을 잡기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런 큰 투자자들의 패턴을 보았을 때는 지수가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코어 물량을 가지고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투자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근간이라든지 그런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이제 추가 매입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 돌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 주가가 도돌이표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평균 단가는 낮아져 있을 것이고 그 분명히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CPI 지수,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지수가 사실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그죠? 거의 1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이 지수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아예 그냥 멈추는 것이, 그냥 지켜보다가 완전히 현금 확보 100% 해두고 완전히 다 떨어졌을 때 들어간 것이 맞겠지만 그런 지점을 찾았다면 모두가 돈을 벌었을 것이고요.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본인의 자산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 자산에 대한 기준 단가, 그죠? 기회비용을 살린다면 결국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오랜 시간 두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당연히 빨리빨리 돈을 벌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빨리빨리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제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했을 때 지수가 정말 무자비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것도 저도 그런 불상승장은 또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정도의 장이라면 이제 아무거나 샀을 때 다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는 장에서는 그렇게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지표들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네, 분명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저런 시장 지표들이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낮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면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리뷰지만 오늘은 상당히 이제 크게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그런 하나의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였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 일봉 차트가 크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간 그때부터는 이미 지수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는 크게 우리가 더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저런 증시에 대한 흐름이 개선이 되고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례로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던 그런 그 방산 종목들도 오늘 정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상 아주 견고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던 그런 테마조차도 이런 하락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정도였죠. 그 정도에서 지금 4만 원까지 사실상 이제 30% 이상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아니고 네,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이 정말 무자비하게 이런 증시를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이제 크게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상승 타이밍은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10월, 11월에 대한 그런 소식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같이 해준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하락폭은 빠르게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12,600원 뭐 숫자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뭐 기업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든지 아니면 회복 불능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수급도 사실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형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옵션 만길이었고 옵션 만길까지 끝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투신 연기금이 크게 매도를 했고요. 이 투신이 매도를 크게 하는 날에는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신이 아주 크게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5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옵션 만기일 마지막까지 기관 투자자가 크게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변화가 될 것인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100만 주씩 계속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추정은 100만 주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상환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2,600원, 네, 그죠? 공매도를 2만원대 쳤다면 8,000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 그죠? 뭔가 불합리하긴 하죠.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크게 공매도를 쳤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고 상환을 하면서 또 현물을 싸게 매수를 한다면 또 그때 또 이제 올라갈 때 또 돈을 벌고 뭔가 증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갈 때도 돈을 벌고 올라갈 때도 돈을 벌면 계속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런 돈을 어디서 뺏어오느냐? 사실 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짧게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한의 이제 그런 예측력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장에 대해서 아주 분석력이 좋은 분들이 네, 아주 적은 확률로 살아남겠죠. 아니면은 그런 사이클을 네, 버티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본의 아니게 지금 너무나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락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매입은 14,000원대까지 계속 지속을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 매입은 하지 않았고요. 추가 매입은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되고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일단 50만 주 줄었고요. 여기서 추가로 줄어드는지 보겠습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어제 좀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또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체결이 일단 85만 주, 상환이 64만 주 진행되면서 오늘도 체결이 좀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체결이 한 400만 주 진행되었고요. 상환도 120만 주, 130만 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3,070만 주 정도로 평소보다는 좀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더 늘어나는 상황은 좀 종료가 된 것 같고 며칠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물량은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107만 주 매수였지만 당일은 110만 주 정도로 좀 더 매수를 했고요. 전일도 그렇고 전전일도 그렇고 또 300만 주 가까이 지금 연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은 11.7%고요. 다시 한번 보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는 가격대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죠. 이미 지수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하면서 공매도 상환을 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고 일단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도 크게 눈에 띄는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다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CPI 지수가 혹여나 정말 시장이 생각하는 반대로 나온다면 좀 시장이 또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전이 나온다면 상당히 이제 좋겠죠. 그래서 빨리 물가가 안정화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폭도 좀 안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려 보도록 하면서 오늘의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에 이제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매각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을 미국의 뱅가드 그룹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3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지분의 3.21%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한 1,000만 달러인가요? 그렇게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SMR에 대한 시장이 계속 좋은 전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초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폴란드 아니면 그 다음에는 루마니아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국가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최악이지만 이런 기술에 대한 진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도가 다시 쏠릴 때, 증시가 좀 안정화되었을 때 분명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해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SMR 상용화를 기다리면서 또 지켜볼 가치가 있죠. 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사실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증시 흐름이 원래는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박스권에서 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했지만 증시가 너무나도 크게 빠지면서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버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행되던 그죠? 상장 이후에 진행되던 그런 단가로 다 떨어졌고요. 상승분이.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40% 이상 이렇게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앞으로 좋지 않다, 망한다, 이게 아니고요. 증시는 증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좋은 기업들은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인 가격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내린 가격이다라고 접근을 좀 하신다면 앞으로 시장이 개선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이 아니죠. 필리핀의 전력 수급 차질 우려가 지금 예상이 좀 되면서 원전 재가동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필리핀 원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필리핀의 바탄 원전입니다. 이미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그걸 이제 가동을 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좀 오래 지나가지고
재가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재가동을 위해서 한수원 쪽이죠. 네, 그쪽과 이제 긴밀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좀 타이트해지고 그다음에 그런 원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필리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원을 찾다 보니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지만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크게 에너지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그 원전을 다시 돌려보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전 용량은 620메가와트 규모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지었던 그런 원전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낮은 이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620메가와트 규모면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전력에 대한 공급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전력이 적색 경보를 울릴 수 있다고 하니 필리핀에서도 더 이상 이제 저런 원전에 대한 재가동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은 아니고요. 원전 해체 관련해서 또 소식이 나와서 언급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원전 건설도 건설이지만 해체에 대한 시장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공되어 있는 원전이 거의 200기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건설을 검토하거나 지금 건설 진행 중인 원전도 거의 200기에 달합니다. 근데 그 지어져 있는 그 200기가 상당 부분 오래전에 건설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거의 10년 동안은 신규 원전 건설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이전이죠. 그래서 거의 1900년대에 다 지어졌던 원전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해체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수명 연장에 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고 그 수명이 끝나게 되었을 때 원전을 해체하는 시장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전 해체 시장도 이제 점점 시장이 커질 것이고요. 그 해체를 위해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부지 보건 분야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오염 토양에서 세슘 제거 기술로 환경부 녹색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런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방사성 오염된 그 토양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기술이 상당히 이제 저는 인상이 깊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해체 시장도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내년에 올해 말에 뭐 이렇게 수주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월성 원전을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본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다면 앞으로 해외 해체 시장도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점점 커지는 그 해체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캐스크죠.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력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볼 만한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만 보면 처참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잘했네, 못했네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좀 더 일찍 이런 하락을 파악해서 뭐 여기서 모든 정리를 말씀드렸어도 아주 베스트였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그런 예측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증시에 대한 이런 하락은 사실상 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런 하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은 네, 계속해서 바닥 라인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런 평소에 오지 않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네, 매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사실 좀 좋은 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CPI 지수 좀 이왕이면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장이 좀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 오늘은 뭐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금요일이고 네, 시장이 사실 별로 최근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별로 없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이제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을 끝내는 것이 네,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고요. 간밤에 이제 CPI 지수 발표되는 대로 또 이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